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아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업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또 본인은 뭐가 부족한지 자기소개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고민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여러분이 외롭게 고민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두 분 오늘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 이희정 멘토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정말 주시하셨죠?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셔서요. 왼쪽 보시면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주저하지 말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민 해결사분들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을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빨리 해결해드리고 싶은데요. 알아볼까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제가 골라봤던 고민 중에 첫 번째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기업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할 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분은요, 어느 특정 벤처기업, 특히나 이 연구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기업이 생긴 지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세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 기업의 직원이 몇 명인지 또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이 너무 궁금한데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니면 뭐 나중에 면접에 가게 된다면 그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맞겠느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 살펴보죠. 네. 벤처기업 연구직에 관심이 생겼는데 벤처고 그리고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뭐 이런 고민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 이전에 많은 분들이 대기업 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처 쪽에 네.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도전한다는 그 정신을 좀 높이 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난감한 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좀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감합니다. 괜히 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물어봤다가 좀 예의가 아닐 수도. 간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무례되는 행동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뭘 해도 본인의 내용이 좀 실수가 될까봐 괜한 염려를 하는 이제 대응에 제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취업할 때는 정말 슈퍼 을이잖아요.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스러워지게 마련인데 공고를 보면은 아예 문의는 전화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좀 귀찮아서 그러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업무 중에 업무에 사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업무를 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전화가 많이 오다 보면 응대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3, 4개월 정도의 벤처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신기술과 뭐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좀 아무래도 사업에 도전을 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의 많은 관심이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맞아요. 입장을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가 새롭게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보인다면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벤처기업 하면 도전, 젊음,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게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전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필이 네.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라면 누구라도 같이 일하고 싶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벤처기업들은 인사팀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사장님이나 혹은 이제 기업의 핵심 멤버들이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 같이 일하는 것들, 그래서 가족 같은 기업 혹은 같이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아무래도 밤샘 일도 많고요. 뭐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정이 가장 큰 우선순위로 좀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바쁜데 전화나 아니면 메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구체적이고 많은 질문보다는 이제 입사를 하면서 열정이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서 메일 본문에 이제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본인의 이제 다짐 이런 것들로 열정을 좀 보여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언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희정 멘토님도 여기 카페창에서 네. 이렇게 아주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좋아 보여요. 열정 있고.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질문을 계속 보다 보면 답변을 할 때, 저 취업 어떻게 할까요? 이런 단순한 질문보다는 저는 어떤 상황이고요. 뭐가 네. 힘듭니다라고 하면 왠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글들의 답변이 더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구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생의 선배들, 네. 어떤 사회생활의 선배들은 좀 더 관대하고 많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이희정 멘토님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시간도 많으십니다. 예, 예. 자, 그래요. 핵심은 사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 말을 풀어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네. 난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좀 예의 갖춰서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참 좋아하겠죠. 예. 네, 이렇게 관심을 좀 사전에 표현하신다면요. 면접에 가서도 오히려 회사가 굉장히 작고 발전이 3, 4개월 만에 많이 발전 가능성이 보여진다.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장비는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친구가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물어보는구나 그렇죠. 하는 열정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사실 제가 기업을 새로 창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내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반가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좀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요. 물론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동반자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면접에 가셔서 직접 지원자도 회사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질문은요. 좀 전공에 관한 그런 고민을 골라봤어요. 전과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경상대학교에 다니시는데 네. 전과를 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이 무역학과 이 세 개의 과 중에서 어느 과로 전과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사실 답은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요? 네. 답을 미리 해주셨네요. 네. 자신에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예. 현재 무슨 전공인지를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좀 맞아요. 짧게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예.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어느 곳으로 전과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전공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저 이분은 아까 앞에 분에 비해서 열정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질문에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희정 멘토님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왜냐면, 아니, 뭐 전과를 하려는 네. 이유, 뭐 구체적인 어떤 사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뭐 이 세 개의 과 중에 하면은 뭐 우리가 저기 뭐 전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조언을 해드려야 방송 될까요?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질문을 좀 네. 답변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질문이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좀 선택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가 평생 일을 하면서 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세요. 정말 평생 일을 할 텐데 내 전공이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공이 좀 약간 저희 산업공학 전공이어서 이 산업공학을 전공한 다음에는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학과에서는 그럼 과연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가 있는지 특강이나 캠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일을 해야 되는데 복수 전공, 휴학, 전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무가 강조되다 보니까 전공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복수 전공, 전과가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는요, 복수 전공을 한다는 거는 4년 동안 하나의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두 가지 전공을 같이 준비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를 오랫동안 한 것보다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에서는 요즘에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전공의 제한은 많이 두지 않고요. 전공 우대나 전공 무관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전과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일이 혹시 전공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과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경험들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멘토님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 질문이 이렇게 간단한데, 아니, 답을 이렇게 길게 잘 그러게요. 풀어주셨어요. 네. 예. 요즘 전공에 대한 이 고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멘토님께서 또 이 질문을 특별하게 뽑아 오셨는데 맞습니다. 4년간 한 전공을 한 지원자랑 뭐 두세 개를 한 지원자가 같을 수는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전공이 아니라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 잘하셔서 선택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단순히 인기학과다 혹은 취업률이 좋다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경상대학교 큰 맥락은 같잖아요. 이 세부 전공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체크해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요. 그걸 위한 활동을 추가해 나가 보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고민은요. 취업 준비 잘 준비하시는지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올해 31세이고 이분은요 지방대 졸업생이세요. 고민하는 이유가 단 하나 바로 스펙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전공을 살리는 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떤 전공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토익 점수가 560점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토익을 포기하고 남은 기간 스피킹을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확 줄어드는 게 또 고민이신 것 같고요. 아니면 토익을 포기하지 말고 몇 달 바짝해서 점수를 올릴지 이렇게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물론 토익이 취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31세 지방대 졸업생이고요. 일단은 스펙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민 많으시죠? 정말 스펙에 대한 고민 우리 구직자분들. 그중에서도 어학 성적인데 네. 현재 토익이 560점이에요. 약간 평균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평균이 한 700점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낮은 것 같은데 토익, 스피킹, 영어 성적 이런 걸로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어가 참 모국어도 아니고요. 정말 저도 영어 공부 참 오래 했지만 네. 아직도 발음이 정말 테러블이거든요. 홍상희 씨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네. 이게 영어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 외국인들이 쭉 나와서 같이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아마 전현무 씨가 진행하고 네, 그 프로를 네, 내가 네, 봤는데 그분들은 너무 우리나라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재밌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영어 과외 꼬마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너무 하기 싫어하고 또 영어를 놀이같이 하면 좀 재밌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또 즐겁고 재밌어서 배우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분은 좀 숙제같이 배우다 보니까 지루하고 성적도 안 오르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사연 주신 분은 31살이시고 이미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영어 성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요. 근데 31세인데 재미를 찾자니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스펙, 영어가 발목을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조금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 보시면요. 토익을 공부할지 아니면 토익 스피킹, 영어 말하기를 공부할지. 근데 또 영어 말하기 점수만 공부를 하다 보면 토익을 보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기업의 어학 성적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요. 삼성, 두산, CJ 같은 경우에는 영어 말하기 점수가 필수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지원하는 회사가 무엇을 보는지 그게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의 착각은요. 영어 성적, 토익 성적이 꼭 높아야 된다라는 기준만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영어에 너무 취약점이 있다면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자폐어나 채용 설명회 같은 곳에서 5분 자기 PR 아니면 자기 PR 시간을 잘 통과해 주시면 이 면접 통과로 확인을 해서 서류 전형이 면제가 돼서 어학 성적이 없더라도 서류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다른 전략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막연하게 난 토익 점수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곳에 가고 싶은지 정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영어 성적에 목매는 분들 참 많은데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영어 성적에 목매기보다는 어느 기업에 가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쇼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결 계속해 드릴 테니까요. 카페 통해서 고민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갑자기 이정 멘토님의 토익 점수가 궁금해지면서 여쭤볼까요, 오늘, 한번? 네, 오늘 끝으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